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상 속에서 흘리는 땀으로 건강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땀 센서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근육의 피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내 대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은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새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여전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반도체 신소재 그래핀을 이용한 투명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핀에 엉겨붙는 성질을 완화하는 조성물을 첨가했는데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발견된 사람 턱뼈의 화석은 멸종한 인류 조상인 데니소바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데니소바인의 시베리아 산맥에서 대만의 아열대 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에서 살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땀 속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땀 센서 패치를 개발한 건데요.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부에 얇은 패치를 붙이고 가볍게 자전거를 탑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땀이 나면서 센서가 성분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땀 센서 패치입니다. 패치에 소형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 땀 속 성분이나 수분 상태, 젖산 농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전기화학 측정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가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색도 검사법이 활용됐습니다. 센서 내부 챔버의 이산화 티타늄 입자는 표면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땀 속의 전해질이 만든 전류와 외부 전압이 더해지면 양전하를 띠는 ITO 전극에 붙게 됩니다. 이때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고 전극과 떨어지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TiO2 입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을 가하면 색깔이 발현되고 전압을 끄면 색깔이 없어지는 이런 디지털 색도 검사를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전압을 주고 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또 근육의 피로도를 나타내는 젖산의 농도를 4단계로 구분해 사용자가 운동 중 체내 대사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초소형 배터리를 장착해 휴대성과 실용성도 높였습니다. 최소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17시간이 가능하고 별도의 커다란 분석 장비 없이도 이제 장비 사용자가 자신의 헬스케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흘리는 땀만으로도 몸속 대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땀 센서 패치. 열사병 예방은 물론 운동 중 전해질 관리 등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은 전체의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칭화대 취안인탄 교수팀은 각 국가 통계 자료와 산업 보고서 등을 토대로 2022년 세계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4억 톤이며 이 가운데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3,796만 톤으로 9.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 플라스틱의 98%는 화석 연료 기반 원료로 생산됐고 2%만이 바이오 원료로 만들어졌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꿈의 전자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이용해 친환경 투명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핀에 엉겨붙는 성질을 완화해주는 조성물을 첨가해 개발했는데 스마트 광학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죠. 플라스틱 통에 검은 액상이 담겨 있습니다.
잉크처럼 보이는 이 물질은 그래핀인데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처럼 연결된 것으로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가 100배 이상 잘 통해서 꿈의 전자 소재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래핀은 엉겨붙는 성질이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았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팀은 이런 그래핀의 성질을 완화하는 콜로이드 조성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조성물을 그래핀에 첨가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화학 분산재 없이도 그래핀을 균일하게 펼 수 있어서 환경에도 덜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호 필름과 스마트 광학 센서를 제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향후 그래핀을 활용해 효율적인 광전자 소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50도 고온의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하는 리튬 금속 전지용 다기능성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진우 교수 연구팀은 리튬 금속 전지의 짧은 수명을 개선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서 고전압 성능을 높이는 나노 입자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해질을 적용한 전지를 실제 배터리 형태인 파우치 셀로 테스트한 결과 100번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한 뒤에도 초기 용량의 74%를 유지했습니다. 연구팀은 불소 없이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나노 질화 규소를 전해질에 첨가해 리튬 이온이 용매와 결합하는 방식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지 내부의 고체 전해질 계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폭력 잔인성과 그리고 그것을 상생과 화해로 극복한 제주 4.3 사건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세계가 4.3의 가치를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제주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상생을 향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7년 동안의 등재 노력 끝에 세계기록 유산에 오른 만큼 제주 4.3 유족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3 기록물을 저희 4.3 영령님들께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진 역경을 극복해내신 생존 희생자와 저희 유족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이듬해 4.3 무장봉기로 촉발돼 토벌대 진압 과정에서 주민 3만 명가량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비극입니다. 제주 4.3 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군법회의 수령인 명부와 옥중 엽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과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침묵을 강요받았던 목소리가 모두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난 역사적인 날이라며 함께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오랜 세월 4.3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써온 도민과 유족, 행정과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공동의 결실입니다. 국가폭력에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제주 4.3은 77년 만에 세계기록 유산 등재로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세계에 널리 인정받게 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백두산의 북한 영토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현지 시간 10일 북한의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백두산의 중국 영토 대부분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된 데 이어 이번에 북한 쪽 백두산도 인정되면서 백두산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으로선 처음으로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백두산은 이에 앞서 1989년 4월에 세계생물권 보호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대만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사람 턱뼈 화석은 멸종한 인류 조상인 데니소바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 코펜하겐대와 일본 종합연구대학원 대학 공동연구진은 대만 펑후 해협에서 발견된 사람의 아래턱뼈 화석을 대상으로 한 단백질 분석에서 데니소바인 특유의 단백질 변이 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골을 형태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큰 어금니가 있는 견고한 턱 구조와 독특한 치아 뿌리 구조는 데니소바인 화석의 특징과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데니소바인이 추운 시베리아 산맥에서 따뜻하고 습한 대만의 아열대 지역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학교에 다니는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다며 백신을 안 맞았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에 16.9명으로 유행 기준인 8.6명을 훌쩍 넘어섰고 4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은 의심 환자가 1,000명당 56명을 초과했고 초등학생 역시 1,000명당 54명에 달해 봄철 인플루엔자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와 가정에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꼭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고려대가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학생들을 대규모 유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10일 의대 학장 주재 회의를 열고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 본과 3, 4학년 학생 110여 명에 대해 원칙대로 유급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의대에서 본과생에 대해 집단 유급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급 결정이 내려진 본과 4학년의 경우 최근 3주짜리 임상 실습에 절반이 넘는 인원이 출석하지 않았고 3학년도 수업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과 3, 4학년은 실습 과정 위주의 교육 과정이라 1학기가 유급되면 2학기 수업도 사실상 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 1년을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집단 유급을 어떤 방식으로 통보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태구 의협회장이 3자 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의협회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정부 측이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정 대화를 요청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을 빨리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했던 청와대 전면 개방이 다음 달로 3년이 됩니다. 대통령 파면 뒤 마지막이 될까 봐 청와대 관람객이 늘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는 전면 개방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머물고 있어 제한적 관람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대통령 관저가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영부인님께서도 채소를 잡수셨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텃밭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 하나가 있는 거야. 아, 우리하고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달 전면 개방 2년 10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7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지난주 파면 선고 뒤 후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관람객이 몰렸다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파면 이전 토요일과 일요일 만여 명 수준이던 청와대 관람객이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뒤 첫 주말과 휴일에 16,000명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비슷한 시기 주말 휴일 관람객은 이보다 더 많은 2만 명대였고
2023년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파면 직후 휴관일을 뺀 5일 동안 3만 6천여 명 관람객이 들었는데 지난해 비슷한 시기엔 4만 3천 명을 넘었고 2023년엔 4만 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청와대 관람이 날씨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점차 따뜻해진 게 관람객 수를 끌어올린 이유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시위대로 교통이 통제돼 방문을 주저했던 관람객들이 늘어난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옆 경복궁도 청와대 관람추이와 비슷하게 파면 전후 주말과 휴일 관람객이 크게 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 직후 청와대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면서 관심이 커진 건 맞지만 탄핵 선고의 영향으로 관람객이 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통제된 지 9일 만에 통행 재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후 4시쯤부터 서울 제동 북촌로 도로 통제를 해제하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끝 1개 차로에 경찰 버스를 세워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부터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의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역 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 등으로 복무 중이던 병역 미필자는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 제도 및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커피 전문점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음료를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적립되고 수거된 컵은 재활용돼 다른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커피나 음료를 포장하면 받게 되는 일회용 컵입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21억 개가 사용되지만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길거리에 방치돼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충북 청주시 커피 전문점이 손을 잡고 일회용 컵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깨끗하게 씻어 협약을 맺은 청주권역 커피 전문점 28개 매장 어디에나 반납하면 됩니다. 일회용 컵 5개를 매장에 반납하면 리워드 1개를 적립해줍니다. 이 리워드 12개를 모으면 음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컵은 청주시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고 이불솜이나 베개, 자동차 내장재 같은 제품의 원료로 재탄생합니다. 탄소 중립이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다양한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80만 개의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적 지원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규제와 또 재활용 시설 이용할 때 처리 비용 등을 지자체와 함께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업들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착한 규제, 자발적인 규제로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는 충북 청주에서 시범 사업을 거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90일 뒤에 다시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별히 조선업 재건을 강조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대상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제외한 채 145%의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며 중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중국 이외 무역 대상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유예한 90일 뒤 재연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Wouldn't extend the pause? No.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at that time. 앞서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가깝고 조선업을 매우 잘하는 국가에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We may order, would have to go to Congress for this, but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but we're going to start the process of rebuilding. We don't.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안한 나라가 15개국 이상이라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곳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연일 강조하면서 조선업 세계 1위인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인텔을 제치고 지난해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6,559억 달러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반도체 매출은 767억 달러로 전년보다 120% 상승하며 선두에 올랐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65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인텔의 매출은 인공지능 수혜를 보지 못하면서 전년보다 0.8% 성장한 49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SK하이닉스의 매출은 442억 달러로 두 계단 오른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는 제외됐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장애물은 아무래도 제가 실험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실험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 하에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 그 실험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그 결과가 저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좌절을 하고 아니면 다시 이제 프로젝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실험들이 많이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학자들끼리도 사실 남들이 무슨 과학 연구를 하는지를 쉽게 업데이트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과학대학에 진학을 한 만큼 보건과 관련된 특히 암의 예방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항암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암을 예방하는 목적은 아니어서 보건과 관련된 암을 예방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내내 꽃 구경하기 좋은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주말에는 날씨가 급변해 전국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